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선출된 TK 출신의 삼선 국회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최고위원 되시고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1년 만에 복귀하신 겁니까? 여의도에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떻게 기류가 좀 많이 바뀌었던가요? 어떻습니까? 뭐 우선 저 당의 그 현역 의원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분위기도 좀 훨씬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첫 최고회의가 있었었는데 당직 인선 사전 발표한 것 등등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뭐 견제구를 날렸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던데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당직을 먼저 발표한 것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이제 그 최고회의에서 의결되거나 또는 보고가 되고 또는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예, 그 사전에 마치 당의 입장인 것처럼 하고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 초기 단계에 지금 뭐 그 보좌 기능도 좀 미숙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 최고회의 자체가 무력화되고 최고회의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최고회의 자체가 좀 최고위원들의 집단지성을 모아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대선 국면에서 상당한 당의 위기를 헤쳐나갈 그럴 그 가능성이 좀 부족해지고 활력이 떨어진다. 이래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문제제기했던 겁니다. 예, 그 문제 제기에서 이 대표의 답은 어땠습니까? 뭐 저 비공개 회의에서 자신이 손학규 대표의 일방 독주 운영에 상당히 제동을 많이 걸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예. 대해서 잘 이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대표하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최고회의 의원들과 이견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단일성 지도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이 좀 세다. 그래서 민주당 송 대표가 하는 것처럼 당에서 분위기를 좀 잡는 역할을 처음부터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최고회의에서 앞으로 좀 분란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대표의 권한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맞는 이야기고요. 다만 대표의 권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정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권력 투쟁을 하거나 또 이권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당이 잘 되자고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이야기라면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무총장 인선이 곧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서 어제 이준석 대표는 권영세 의원님께 부탁하고 있다. 그렇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고, 예.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또는 의결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황보승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대변인단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을 진행하겠다. 이게 글쎄요.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은 인터넷 등등 여론을 보면 이것도 흥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대변인이 토론만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만 뽑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변인의 역할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과 소통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어떤 말 또는 그런 토론으로서 국민께 다가가야 되는데 뽑을 때 조금 그 점을 좀 고려해서 뽑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최고위원 해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 좀 하시죠. 그러면은.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요. 이미 당침이 정해진 것을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당에서는 역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들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제 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장을 자신을 당선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분을 모셔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벌써 선대위원장을 거론해 놓으면 예.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지 않으면 또 후보가 마치 그분을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이 되고 예. 또 그분을 모셔온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후보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 문제 이런 건데요.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는 시간의 문제지 결정이 거의 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제 최고위에서 그 문제가 이제 그냥 배현진 최고위원이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해서 뭐 다른 최고위원들이 특별히 이견이 있지는 않았고요. 예. 그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의원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제에 홍준표 대표가 입당을 한다면 예. 이준석 대표가 아예 대사면령을 내려서 예. 지금 그 홍준표 대표를 지금까지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일종의 총선 때의 해당행위라는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당에서 지금 입당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입당을 못하고 있거나 또는 출당을 당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조건을 따지지 말고 예. 과거에 보면 간첩 일제 자수기간 이런 것도 주는 기억도 있는데요. 예. 일제 입당 기간을 둬서 우리 당의 이념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함께 가는 것이 대선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당과 가장 척을 지고 있던 분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인데 안철수 대표의 합당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당에서 나갔던 분들을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든 대사면령을 내리든지 그렇게 해서 과거를 따지지 말고 모두 입당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빅텐트의 일종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합하지 않을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당 밖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함께 연대를 하려고 하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안철수 대표와 단일 후보를 만들었다면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나 이때 무소속 출마를 했던 분들도 다시 당으로 모두 불러들이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폭넓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 복당은 그러면 큰 걸림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또 윤 전 총장 입당 문제는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에 반해 당내에 이제 차기 주자들로 불리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분들이 오세훈까지 포함해서 지지율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아서 당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 외에 있는 윤석열 총장 또는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당 외에 있는 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대선을 꼭 이기려는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죠. 저는 그래서 모든 분들을 함께 받아서 우리 당의 틀 내에서 후보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8월 말쯤에는 버스가 출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간표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것조차도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규정이 있고 그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서는 당내 경선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경선 규칙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후보 등록을 하라고 하고 그 후보 등록 일정이 있는데 지금 대표께서 그냥 시한을 자꾸 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경선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분들이 결정해야 될 사안을 너무 빨리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당헌 당규가 있고 당헌 당규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선 경선률 관련해서요. 어쨌든 11월쯤에는 후보를 뽑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를 50대 50으로 하는 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정해져 있고 예. 그것을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또 당내 많은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예. 전국위원회를 열든 뭐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되거든요. 예. 이러한 것은 또 많은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정해진 절차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해야 되지 그 당헌 당규와 상관없이 미리 자꾸 앞서 나가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내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죠. 이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권에서 비난하고 있는데 어제 황보승 의원과 인터뷰할 때는 오늘까지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하태경 의원은 목요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게 정답입니까? 근데 저는 사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도 지금 뭐 권익이든 어디든 자신들의 자신들이 조사를 받고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을 이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해서 조사를 받겠다. 뭐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네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는데요. 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 대표가 검찰에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또 모르고 있던 사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그 최고위원님께서는 사면해야 된다 입장이시죠? 저는 이미 사면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또 예. 사면을 해야 마땅한 것이 이게 형량에 대해서 국민 상당수가 과연 그 정도의 형량을 받아야 될 정도의 중범죄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린이 강간범 조두순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법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2배나 되는 이 양형을 지금 선고를 해두고 복역을 하고 있는데 그 양형을 전부 채우고 복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부분을 교정하는 그런 절차인 사면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데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책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역사적인 논란도 계속 역사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에게도 한을 풀어주는 그런 좋은 전례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면 시기는 어떻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최근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전두환 노태우 예처럼 대선이 끝나는 시점 새 정부 출범 직전에 뭐 한다 뭐 그런 게 좋겠습니까? 뭐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또 예. 어쨌든 정치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적절하게 판단을 하되 국민들이 사면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 또 뭐 사면하면 안 된다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예. 그러나 역사와 화해를 한다는 입장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당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였습니다.